안녕하세요. 지혜의 문장 채널입니다. 오늘은 고대 중국의 병법서, 손자병법에서 전해 내려온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손자병법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만을 담은 책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다스리며 올바른 선택을 내리도록 이끄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명언과 그 의미를 통해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통찰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구절입니다. 승리의 비밀은 상대와 나 자신을 동시에 아는 데 있습니다. 나를 알면 강점과 약점을 활용할 수 있고, 상대를 알면 그 허점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면 모든 싸움이 위태롭습니다.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하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철저한 자기인식과 타인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승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자가 이긴다. 용기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싸움이란 결과를 내야 하며 준비되지 않은 싸움은 패배를 부릅니다. 손자는 상황을 냉철히 분석하여 승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무모한 도전을 경계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삶에서도 모든 일에 맞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면 물러나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싸움의 타이밍을 알고 필요 없는 싸움은 피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략입니다. 속도는 전쟁의 본질이다. 손자는 기회를 붙잡는 힘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략과 준비가 있어도 실행이 늦으면 승리를 놓치게 됩니다. 기회는 오래 머물지 않고 주저하는 사이에 다른 이의 것이 됩니다. 삶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행동의 속도는 단순한 성급함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즉시 움직이는 힘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회가 왔을 때는 단호하게 행동합니다. 주저하는 사이에 사라지는 기회를 붙잡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핵심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손자는 가장 높은 단계의 승리를, 싸움 자체를 피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라 했습니다.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승리입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상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전략입니다. 인생에서도 불필요한 다툼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상처를 남깁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 대화와 설득, 그리고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얻는 승리가 가장 큰 승리라는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전쟁은 속임수다. 손자는 전쟁을 단순한 힘의 대결로 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본질적으로 속임수의 연속이라 했습니다.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나의 진짜 의도를 감추는 것이 승리를 부르는 길입니다. 모든 것을 정직하게 드러내면 예상 가능한 행동만 하게 되고, 이는 곧 약점이 됩니다. 일상에서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반드시 지혜는 아닙니다. 때로는 감추고, 때로는 흐리고, 때로는 과장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필요할 때 자신을 숨기고 드러낼 때를 기다립니다. 군대는 산처럼 고요해야 하고 숲처럼 움직여야 한다. 손자는 이상적인 군대의 모습을 고요한 산과도 같고 살아있는 숲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움직임이 없어 보이지만 필요할 때는 순간적으로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 삶에도 적용됩니다. 평소에는 차분하게 준비하되 기회가 오면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손자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적이 분노하면 도발하고 침착하면 혼란스럽게 하라. 손자는 상대의 감정을 이용하는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적이 화가 나 있으면 더 자극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반대로 적이 침착하면 의도적으로 혼란을 일으켜 균형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쟁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상대의 감정 상태를 읽고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입니다. 강한 척 보이고 약한 곳을 노려라. 손자는 전쟁에서 강점과 약점을 모두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실제보다 강하게 보이도록 하여 상대를 주춤하게 만들고, 반대로 상대의 약점은 끝까지 파고들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단점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보완하고 장점은 크게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가진 허점을 알아내어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강함을 드러내고 약점을 공략하는 것은 단순한 전술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입니다. 형체가 없는 것이 최강의 전술이다. 손자는 가장 무서운 적은 형태가 없는 적이라 했습니다.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 잡히지 않는 전략이야말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는 유연함과 적응력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고정된 틀에 갇힌 사람은 쉽게 읽히지만 상황에 맞게 변할 줄 아는 사람은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도 같습니다.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유연함이야말로 최강의 무기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자는 쉽게 이긴다. 손자는 싸움에서 능숙한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긴 싸움으로 자신을 소모하지 않고 짧고 간단하게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곧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선택의 결과입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을 갖춘 사람은 일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는 단순하고 깔끔하게 결과를 냅니다. 결국 싸움을 잘한다는 것은 승리 자체보다 승리를 얼마나 간단히 얻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승리한 장수는 먼저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그 다음 전쟁터에 나선다. 손자는 준비 없는 싸움은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승리하는 장수는 전투에 나서기 전에 이미 이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가 안 된 장수는 전쟁터에서 허둥대며 패배할 뿐입니다. 이는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대에 서기 전 이미 연습과 준비로 승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기회가 와서야 준비하려고 하지만 이미 늦습니다. 결국 승부는 전쟁터에서가 아니라 전쟁 전의 준비에서 갈립니다. 싸우지 않고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이다. 손자는 무력 충돌보다 지혜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은 더 큰 승리라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말싸움이나 감정싸움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깁니다.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내 의도를 관철시키는 협력과 설득이야말로 지혜로운 해결책입니다. 손자의 말은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목적을 달성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길 수 있을 때 싸우고 이길 수 없을 때는 피하라. 손자는 싸움의 선택이야말로 장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싸움은 무조건 맞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산이 있을 때만 해야 합니다. 이길 수 없을 때는 피하고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합니다. 삶에서도 모든 도전에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패배를 자초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나서야 합니다. 싸움을 선택하는 안목, 그것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승리의 길은 계산에서 시작된다. 손자는 승패는 이미 전투 전에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철저히 계산하고 대비하는 자는 이기고 그렇지 못한 자는 진다고 했습니다. 계산이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는 힘입니다. 병력, 지형, 날씨, 사기, 전략, 이 모든 요소를 따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계획 없는 실행은 위험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필요한 자원과 조건을 세밀히 따져야 합니다. 손자가 말한 계산은 결국 철저한 준비와 계획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 손자는 단순한 승리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싸움이 많아질수록 손실도 커집니다. 진정한 전략가는 싸움 자체를 최소화하며 싸움 없이도 원하는 바를 얻는 사람입니다. 삶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모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지치고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갈등을 피하면서도 결과를 얻는다면 그만큼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고 진정한 승리를 추구하는 것이 손자의 지혜입니다.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신속함이다. 손자는 기습과 속도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전쟁에서 느린 군대는 항상 불리합니다. 준비는 철저히 하되 행동은 누구보다 빨라야 합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재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성과를 얻지만 망설이는 사람은 기회를 잃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빠른 것이 아니라 준비가 끝났을 때 지체 없이 실행하는 신속함입니다. 속도는 전략의 핵심이며 행동의 힘입니다. 승리할 때는 그 원인을 백성도 알 수 있게 하라. 손자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가 우연이 아니라 준비와 전략의 결과임을 알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병사들이 신뢰하고 따릅니다. 삶에서도 성과를 얻었을 때 그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노력과 지혜의 결과임을 주변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받고 더 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손자의 말은 승리의 결과를 공유하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리더의 책임임을 보여줍니다. 병법은 속임수와 변화에 달려있다. 손자는 전쟁은 정해진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황에 맞게 전략을 바꾸고 속임수를 사용해 상대를 흔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금세 뒤처집니다. 유연함은 곧 생존의 무기입니다. 고정된 방법에 집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손자가 강조한 진정한 병법입니다. 병력은 많아도 쓸모없을 수 있다. 손자는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조직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체계와 질서입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자원이 있어도 관리하지 못하면 낭비됩니다. 인맥이 많아도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손자의 지혜는 우리의 자원과 능력을 조직적으로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기고 전쟁에 나서고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우고 나서 승리를 구한다.
손자는 철저히 준비된 자만이 승리를 거머쥔다고 말했습니다. 승리하는 자는 이미 마음속과 현실에서 승리를 확보한 뒤 전쟁에 나섭니다. 반대로 준비 없는 자는 싸움을 벌이고 나서야 승리를 구걸합니다. 삶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목표를 이룰 준비가 끝난 사람이 무대에 서면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준비 없는 도전은 패배로 끝나지만 준비된 도전은 승리로 이어집니다. 싸움은 속임수의 길이다. 손자는 전쟁이란 정직함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속임수란 반드시 상대를 해치려는 나쁜 뜻만이 아닙니다.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허를 찔러 혼란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속임수입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단순히 성실한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의도를 숨기고 필요한 순간에 드러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속임수란 곧 지혜이며 예상치 못한 길을 준비하는 현명함입니다. 지혜로운 장수는 적의 강점을 피해 약점을 친다. 손자는 강한 곳을 억지로 공격하지 않고 반드시 약한 곳을 공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한 곳을 치면 큰 손실을 입지만 약한 곳을 치면 쉽게 승리를 얻습니다. 이는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상황에도 허점이 있고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가능한 싸움에 매달리지 않고 반드시 해낼 수 있는 지점에서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힘을 아껴 쓰는 것이 전략이고 약점을 공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손자는 군대의 수보다 병사들의 사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욕과 신뢰가 없는 군대는 쉽게 무너집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자원이 있어도 의지가 없으면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열정과 신념이 있으면 부족한 조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승패를 가르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도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장수는 백성을 사랑하듯 병사를 다스려야 한다. 손자는 병사를 단순한 도구로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병사를 아끼고 돌보아야 그들이 목숨을 바쳐 싸운다고 했습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직에서도 똑같습니다. 구성원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충성이 생기고 모두가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리더가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조직은 강해지고 그 힘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한 뒤 교만해지면 패배가 시작된다. 손자는 승리한 장수일수록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승리의 기쁨 속에서 자만심이 생기면 방심하게 되고 그 틈을 적이 노립니다. 삶에서도 성취를 얻은 순간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방심과 교만은 곧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성공 후에도 겸손함을 유지하는 자만이 다음 승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손자의 말은 성취 뒤에도 스스로를 다스리라는 경고입니다. 오늘은 손자병법의 25가지 명언을 통해 삶의 지혜와 전략을 돌아보았습니다.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지혜는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알고 기회를 잡고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손자가 전해준 가르침입니다. 오늘의 명언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